코스피가 전대미문의 5천을 넘어 달려가고 반도체가 잔치를 벌이는 동안 이 차전지는 철저히 외면당했습니다. LG에너지솔루션 적자 전환, 대규모 계약 해지, 개미들은 공포에 질려 손절하고 떠났죠.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외국인들이 이 폭락장에서 오히려 이 차전지를 쓸어담고 있거든요. 그들이 보고 있는 건 전기차가 아닙니다. 전기차 너머에 있는 우리가 미처 보지 못한 거대한 기회를 포착한 겁니다. 지금부터 그 비밀을 속속들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외국인들이 뭘 봤길래 이 난리통에 2차 전지를 사들이는 걸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그들은 더 이상 전기차를 보고 있지 않거든요. 지금 배터리 업계에서 가장 뜨거운 키워드는 ESS, 에너지 저장 장치입니다. 쉽게 말해서 전기를 저장해뒀다가 필요할 때 꺼내 쓰는 거대한 배터리 창고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지금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있어요. 숫자로 보면 더 놀랍습니다. LG에너지솔루션의 ESS 수주 잔고가 불과 석 달 만에 50GW시에서 120GW시로 2배 넘게 뛰었거든요. 2025년 대비 매출이 242% 증가할 거라는 전망까지 나옵니다. 이건 더 이상 보조사업이 아니에요. 주력 매출원으로 완전히 탈바꿈하고 있는 겁니다. 비유를 하나 들어볼게요. 여름이 짧아져서 에어컨 수요가 줄어들었다고 칩시다. 그런데 알고 보니 사계절 내내 돌아가는 공기청정기 시장이 에어컨 시장보다 10배나 크더라. 이런 상황인 거죠. 전기차라는 에어컨에만 매달리던 기업들이 ESS라는 공기청정기를 발견한 겁니다. 지금 국내 배터리 업체들은 기존 전기차 라인을 ESS용 LFP 배터리 라인으로 빠르게 전환하고 있어요. 시장이 원하는 걸 만들기 위해서죠. 게임의 판 자체가 바뀌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ESS 시장이 왜 갑자기 이렇게 폭발하는 걸까요? 근본적인 원인은 바로 AI입니다. 지금 전 세계가 인공지능에 미쳐 있잖아요. 챗GPT 써보셨죠? 그거 검색 한번 하는데 드는 전력이 구글 검색의 10배라는 거 아셨습니까? AI 연산이라는 게 그만큼 에너지를 잡아먹는 괴물이에요. 문제는 이 AI를 돌리려면 데이터 센터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데이터 센터 하나가 소비하는 전력량이 어마어마해요. 소규모 도시 하나가 쓰는 전력과 맞먹을 정도거든요. 지금 전 세계에서 이런 데이터 센터가 우후죽순 지어지고 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아마존 할 것 없이 천문학적인 돈을 쏟아붓고 있어요. 여기서 핵심이 나옵니다. 이 데이터 센터들에 안정적으로 전력을 공급하려면 뭐가 필요할까요? 바로 ESS입니다. 태양광이나 풍력 같은 신재생 에너지는 날씨에 따라 들쑥날쑥하잖아요. 해가 쨍쨍할 때 만든 전기를 저장해뒀다가 흐린 날 꺼내 쓰려면 대용량 배터리 저장소가 필수인 거죠. 결국 AI 산업이 커지면 커질수록 ESS 수요도 같이 폭발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2차 전지 기업들 입장에서는 전기차보다 훨씬 크고 안정적인 새 시장을 찾은 셈이에요. 자, 이제 돈 얘기를 해볼게요. 배터리 만드는데 가장 중요한 원재료가 뭔지 아십니까? 바로 리튬입니다. 그런데 이 리튬 가격이 지난 2년 동안 바닥을 모르고 추락했어요. 배터리 기업들이 피를 흘린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이겁니다. 원재료 가격이 폭락하니까 재고 손실이 눈덩이처럼 풀어난 거죠. 그런데 최근 분위기가 심상치 않습니다. 탄산 리튬 선물 가격이 바닥을 찍고 반등하기 시작했거든요. 지난 한 달 동안 무려 51%나 올랐습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리튬 가격이 오르면 양극재 판매 가격도 같이 오르기 때문이에요. 양극재 기업들은 원가에 마진을 붙여서 파는 구조거든요. 원재료 가격이 상승하면 매출 볼륨 자체가 자연스럽게 커지는 겁니다. 이 반등에는 이유가 있어요. 세계 최대 배터리 업체인 중국 CATL이 자기네 광산 생산을 중단했습니다. 중국 정부도 과잉 생산을 억제하는 정책을 펴기 시작했고요. 공급이 조여지니까 가격이 오르는 거죠. 글로벌 배터리용 리튬 수요는 2035년까지 연평균 9.7%씩 성장할 거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소재 기업들 입장에서는 긴 겨울잠에서 깨어나 드디어 봄을 맞이하는 기분일 겁니다. 실적 턴어라운드에 강력한 신호탄이 쏘아 올려진 거예요. 중국이 무서운 건 사실입니다. 싸고 빠르게 밀어붙이는 저가 공세에 전 세계가 휘청거리고 있거든요. 그런데 한국 기업들이 손 놓고 당하고만 있을까요? 절대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차세대 배터리 개발에 사활을 걸고 있어요. 에코프로를 보세요. LMR 배터리라는 걸 개발하고 있습니다. 리튬, 망간, 리치의 약자인데요.
이게 뭐냐면 안전성과 에너지 밀도라는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은 배터리예요. 원래 이 둘은 상충하는 관계거든요. 에너지를 많이 담으려면 위험해지고 안전하게 만들려면 용량이 줄어들고, 그런데 이걸 해결한 겁니다. 2027년 납품을 목표로 하고 있어요. 중국산 저가 배터리가 장악한 시장을 기술로 뒤엎겠다는 전략이죠. 삼성 SDI는 더 놀랍습니다. 꿈의 배터리라고 불리는 전고체 배터리 양산 로드맵을 확정했거든요. 2027년 하반기입니다. 전고체 배터리가 뭐냐고요? 화재 위험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면서 9분 충전에 1000km를 달릴 수 있는 혁신 그 자체예요. 지금 BMW랑 실증 프로젝트도 진행 중입니다. 특허 장벽까지 착착 쌓아 올리고 있고요. 가격으로 싸우는 게 아니라 기술로 게임의 룰 자체를 바꿔버리겠다는 겁니다. 자동차 산업에서 권력이란 게 뭐였을까요?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답은 명확했습니다. 엔진이었어요. 독일차가 비싼 이유, BMW가 프리미엄인 이유, 전부 엔진 기술력 때문이었거든요. 수십 년간 쌓아온 노하우가 곧 브랜드의 계급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전기차 시대가 오면서 이 공식이 완전히 깨져버렸어요. 전기차에는 엔진이 없잖아요. 모터가 대신하는데 이 모터는 기술 장벽이 훨씬 낮습니다. 극단적으로 말하면 중국 업체도 만들 수 있고 스타트업도 만들 수 있어요. 테슬라가 갑자기 튀어나와서 시장을 뒤집을 수 있었던 것도 이 때문이죠. 엔진이라는 진입 장벽이 사라진 겁니다. 그러면 이제 자동차의 가치는 어디서 결정되느냐? 바로 배터리입니다. 전기차 원가의 40에서 50%가 배터리예요. 그리고 이 배터리 성능의 80%를 양극재가 결정합니다. 엔진 설계 도면이 법이던 시대는 갔어요. 이제는 양극재를 누가 쥐고 있느냐가 자동차 생산의 생사를 가릅니다. 과거에는 완성차 업체가 갑이었는데 지금은 임원들이 양극재 공장 찾아가서 물량 달라고 부탁해야 하는 상황이 된 거죠. 권력이 완전히 이동한 겁니다. 이해하기 쉽게 비유를 하나 들어볼게요. 맛집을 생각해 보세요. 손님들이 줄 서는 이유가 뭡니까? 고급 냄비를 써서? 인덕션이 좋아서? 아니죠. 그 집만의 특제 소스 때문입니다. 아무리 비싼 장비를 갖춰도 소스가 없으면 그 맛이 안 나요. 지금 전기차 시장에서 양극재가 바로 그 특제 소스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차체가 아무리 멋져도, 모터가 아무리 좋아도 양극재가 없으면 주행거리도 안전성도 보장할 수 없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 양극재를 제대로 만들 수 있는 곳이 거의 없다는 겁니다. 특히 한국의 하이니켈 양극재 기술은 전 세계에서 독보적이에요. 대량으로 균일한 품질을 뽑아낼 수 있는 나라는 한국이 유일합니다.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완성차 업체들이 자존심을 버리기 시작했습니다. 양극재 기업의 합작 법인을 제한하고 장기 계약 맺으려고 줄을 서고 있어요. 테슬라조차 배터리 제조사를 건너뛰고 양극재 기업과 직접 소통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상상도 못할 일이에요. 부품사가 완성차 업체보다 협상력이 강해지는 세상, 양극재를 쥔 자가 전기차 시장의 생사 여탈권을 쥐게 된 겁니다. 이게 지금 글로벌 자동차 시장의 냉혹한 현실이에요. 양극재 기술만 있으면 될까요? 그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진짜 승자가 되려면 뭐가 필요하냐? 바로 수직 계열화예요. 광산에서 원재료를 직접 캐내고 가공하고 배터리 만들고 나중에 폐배터리까지 재활용하는 구조를 말합니다. 이걸 갖추면 가격 결정권을 내가 쥐게 돼요. 왜 이게 중요한지 식당으로 비유해 볼게요. 재료를 시장에서 사오는 식당이 있고 직접 농사지어서 쓰는 식당이 있습니다. 채소값이 폭등하면 어느 쪽이 유리할까요? 당연히 직접 농사짓는 쪽이죠. 가격 경쟁에서 이길 수밖에 없어요. 배터리 산업도 똑같습니다. 지금 한국 기업들이 바로 이 수직 계열화에 사활을 걸고 있어요. 에코프로는 인도네시아의 니켈 광산과 재련소를 확보했습니다. 포스코는 아르헨티나 리튬 염호를 갖고 있고요. 원재료부터 직접 컨트롤하는 거죠. 캐즘이 와서 전기차 수요가 잠시 주춤해도 이들은 버틸 수 있어요. 완성차 업체는 재고 때문에 피 흘리는데 수직 계열화를 이룬 소재 기업은 원가 경쟁력으로 이익을 방어하거든요. 이런 생태계는 후발주자가 돈을 아무리 쏟아부어도 단기간에 따라올 수 없습니다. 경제적 해자라고 하죠. 성벽을 쌓은 겁니다. 테슬라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죠. 몇 년 전 일론 머스크가 배터리데이에서 야심차게 발표한 게 있었습니다. 4680 배터리를 자체 생산하겠다는 거였어요. 배터리까지 직접 만들면 한국 기업들 필요 없어지는 거 아니냐. 시장이 공포에 떨었죠. 주가도 출렁였고요.
그런데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사실상 실패입니다. 테슬라가 도입한 건식 전극 공정이라는 기술이 있는데 이게 불량률이 70에서 80%가 나온 거예요. 10개 만들면 7, 8개가 불량품이라는 소리입니다. 배터리 제조가 소프트웨어 코딩처럼 뚝딱 해결될 문제가 아니었던 거죠. 화학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수십 년 축적된 노하우 없이는 안 돼요. 반면 한국 기업들은 어떻습니까? 불량률 2% 수준으로 통제하고 있습니다. 이 차이가 얼마나 큰지 아시겠어요? 테슬라의 배터리 내재화 공포가 사라졌습니다. 결국 테슬라는 다시 한국 기업들에게 배터리 공급을 요청해야 하는 상황이 된 거예요. 이 사건이 전 세계에 각인시킨 게 있습니다. 한국 배터리 산업은 단순 하청이 아니라 대체 불가능한 파트너라는 것, 기술의 본질적 가치가 증명된 순간이었죠. 기술만 좋으면 뭐합니까? 만들어서 팔아야죠. 그런데 한국에서 만들어서 유럽까지 배로 실어보내면 어떻게 될까요? 물류비의 관세까지 원가가 눈덩이처럼 불어납니다. 경쟁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지금 한국 기업들이 뭘 하고 있느냐? 글로벌 현지 생산 거점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에코프로가 헝가리의 공장을 완공했어요. 유럽 전기차 시장의 심장부입니다. BMW, 벤츠 공장이 바로 옆에 있거든요. 여기서 직접 생산해서 즉각 납품하는 체계를 갖춘 거예요. 물류비가 확 줄어들죠. 관세도 피할 수 있고요. 영업이익률이 획기적으로 개선될 수밖에 없습니다. 인도네시아는 더 대단해요. 여기서는 니켈 광산부터 재련까지 직접 하고 있거든요. 원재료를 사오는 게 아니라 직접 캐는 겁니다. 원가가 20에서 30% 절감돼요. 이게 얼마나 압도적인 가격 경쟁력인지 아시겠습니까? 전 세계 어디서든 가장 싸고 질 좋은 소재를 공급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된 거예요. 단순히 생산량 늘리는 차원이 아닙니다. 시장을 장기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구조적 준비를 마친 겁니다. 2026년 이후 실적 폭발의 근거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포스코 하면 뭐가 떠오르세요? 철강이죠. 용광로에서 쇳물 뽑아내는 이미지요. 그런데 지금 포스코가 완전히 다른 회사로 변신하고 있습니다. 백색 석유라고 불리는 리튬의 제왕이 되려고 하고 있어요. 포스코 홀딩스가 뭘 하고 있냐면 본업인 철강에서 나오는 막대한 현금을 리튬 사업에 쏟아붓고 있습니다. 아르헨티나 염호를 확보했고 국내 광산도 갖고 있어요. 연간 9만 3천 톤 규모의 리튬을 생산합니다. 세계적인 수준이에요. 중요한 건 리튬을 시장에서 사오는 게 아니라 직접 캐낸다는 겁니다. 리튬 가격이 출렁여도 강력한 마진을 남길 수 있는 구조예요. 정부 지원도 있습니다. K스틸법 같은 정책이 본업인 철강 사업을 보호해주고 있거든요. 철강이 안정적인 현금을 계속 뽑아주니까 신사업 투자가 가능한 거예요. 시장이 이제 포스코를 단순 철강사로 안 봅니다. 에너지 소재 기업으로 재평가하기 시작했어요. 배터리 소재라는 창과 철강이라는 방패를 동시에 가진 셈이죠. 공격과 수비를 다 갖췄으니 불황이 와도 흔들리지 않는 안정성을 확보한 겁니다. 지금 2차 전지 시장은 비관의 정점을 지나고 있습니다. 악재란 악재는 전부 쏟아졌고 주가에도 다 반영됐어요. 더 떨어질 곳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2027년을 주목하세요. 차세대 배터리 양산, ESS 시장 폭발, 리튬 가격 회복이 한꺼번에 맞물리는 해입니다. 공포에 팔았던 사람과 비관 속에서 가치를 봤던 사람, 운명이 갈리는 시점이에요. 전기차는 잠시 주춤해도 에너지 전환이라는 거대한 흐름은 멈추지 않습니다. 화려한 껍데기 말고 본질을 쥔 거인의 어깨에 올라타세요.